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던 날 기억나십니까? 핸들을 잡은 손에서는 땀이 나고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에서 발이 머뭇거리던 그 순간 말이죠. 또 누군가를 처음 태우고 운전하던 날도 기억나는데요. 주변을 신경 써야 하는 데다가 함께 탄 사람도 배려해야 하고, 어쩌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더불어서 지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 흐름을 따르면서도 함께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하니까요. 어느새 배려할 것이 많아진 우리의 삶, 모든 것에 혼자인 것이 없습니다. (4월 12일) 목요일 EBS 북카페. 오늘은 김건모가 이효리와 함께 부른 빨간 자동차로 시작합니다. 빨간 자동차에 몸 싣고서 떠나는 여행, 너와 둘이서 라디오 볼륨 높여서 그게 따라 노래를 불렀어. 푸른 하늘 아래서 너와 단둘이 있어서 I am so happy Cause I'ma stay alive. I love you, I need you,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 I love you, I need you, 스윗하게 내 사랑의 멜로디 I can feel your love. 뜨거운 여름 바닷가 눈부신 태양의 노래 A beautiful song. 바람도 따라 부르네 달콤하게 love song And it feels so good. Stay with me tonight. I love you, A beautiful, I need you, a wonderful.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 I love you, A beautiful, I need you, a wonderful. 달콤하게 내 사랑의 멜로디 I can feel your love. 하늘 위로 저 바다로 Go go 달이라도 우리 둘이 고민을 접어두고 즐겨봐. 차를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로 배를 타고 우리 둘이 무인도라도 나는 정말 괜찮아. I love you, A beautiful, I need you, a wonderful.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 I love you, A beautiful, I need you, a wonderful. 달콤하게 내 사랑의 멜로디 I can feel your love. 따라라따라따따따라, 따라라따따따따따 따라라따라따따따라. 따라라따따. I love you, A beautiful, I need you, a wonderful. 너와 함께라면 기분 좋은 걸 I can feel your love. 네, 이효리 씨가 민박집 하느라고 요즘 바빠서 노래할 시간이 없을까 했는데 역시 뭐 가수니까요. 안녕하세요. EBS 북카페의 DJ 명로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오랫동안 기억되는 고전 100편을 선정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만나고 있죠.
돈키호테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거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들이 미친 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꿈이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쓰러져도 내일 다시 일어나서 꿈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게 돈키호테가 우리한테 주는 소중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소감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샵 1045, 반디나 카카오톡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일산 커피 공장의 원두커피, 비타민 하우스의 추어볼 비타민, 알프스 스트롱껌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헬레나님은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다른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도 당당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용감하게 모험을 떠난 열정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늦은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또 휴대폰 번호 뒷자리 2021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돈키호테의 모습이 보편적인 공감을 얻는 이유를 알겠네요. 허풍스럽고 우스꽝스럽지만 인간에 대한 배려심이 깔려있는 모습 때문인가 봐요. 돈키호테 형 하면 무모하고 무조건 돌진하는 스타일이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멋지네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할 또 염두에 둘 필요는 없죠. 유튜브와 팟빵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글로 명루진 고전 백선 명카페 검색하시면 그동안 함께 하셨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팟빵에서는 EBS 북카페라는 이름으로 지난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돈키호테를 만나는 이 시간. 오늘부터는 제1편이 출판된 후에 10년 만에 나온 제2편 만나봅니다. 제2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신부와 이발사는 지나간 일들이 다시 돈키호테의 기억에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그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의 조카딸과 가정부를 찾는 것까지 그만둔 것은 아니고 이 두 사람에게 당부하여 심장과 뇌에 좋고 기력을 돋우는 음식들을 주어 잘 보살피라고 해두었다. 잘 따져보건대 그의 모든 불행은 바로 심장과 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돈키호테를 찾아가 그가 호전된 것을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편력기사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단단히 여물지 않은 상처를 뜯어내는 것과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돈키호테를 방문했다. 침대에 앉아있는 돈키호테는 너무나 여위여서 꼭 미라 같았다. 돈키호테는 이들을 환대했고 신부와 이발사는 그에게 건강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매우 우아한 말을 써가며 이야기했다. 이들의 대화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든지 정부의 형태들과 같은 문제로 이어졌는데 세 사람 모두가 이러한 폐단은 고치고 저러한 폐단은 처벌하며 어떤 관습은 개선하고 또 어떤 관습은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돈키호테가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 어찌나 분별력 있게 말했는지 두 시험관은 이제 그가 호전되었다고 제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다. 신부는 돈키호테가 진짜로 회복한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문득 궁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터키군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이유도 아직 알지 못하며 그 구름대처럼 많은 군대가 어디에 풀릴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두려움으로 우리와 모든 그리스도교 세력은
매년 무장을 해왔고 국왕 폐하께서도 미리 전쟁 준비를 명하셨다는 이야기였다. 이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훌륭한 전사로서 폐하께서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들에 미리미리 전쟁 준비령을 내리신 겁니다. 대비가 안 되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안 될 일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 충고를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폐하께서 생각지도 못하신 대책을 하나 조언해 드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신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하느님께서 그대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불쌍한 돈키호테여, 내가 보기에 그대는 높은 광기의 정점에서 그대의 바보스러움이 만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소이다. 돈키호테 가운데 2편의 첫 번째 장 함께 하셨습니다. 제1편에서 험난한 여정 끝에 집으로 돌아온 돈키호테.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건강을 회복하기가 무섭게 또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죠. 편력기사가 돼서요. 이 2편은 1편이 세상에 나온 이후 10년 만에 출판됐죠. 작가 세르반테스가 이른을 바라보는 1615년에 처음 인쇄됐는데요. 이야, 그 고령에 이 책을 쓰시다니. 1편보다 분량도 많고 깊이 있는 시선을 담은 2편은 더욱 완성도 높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부와 이발사가 돈키호테 집을 찾아온 이날, 우리의 산초 판사는 소란스럽게 들어와서는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살라망카라는 대학 도시에서 공부한 삼손 카라스코라는 사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돈키호테 이야기가 벌써 책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치 있는 시골 귀족 돈키호테 데 라만차가 그 제목이었는데요. 참네. 자, 바로 이 대목을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가 불러요. 낙원. Yeah. Do you feel me? Come on. Do you feel my body, my heart, my soul goes out to you. Yeah. Yeah. 너와 나 단둘이서 떠나가는 여행. 너를 향한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보고 또 봐도 또 다시 나 반해. 꿈만 같아 우리 둘이 함께. 우린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이렇다 할 행선지도 없이 빡빡한 저 세상 등지고 너와 내가 나지판과 지도하지 못했었던 말 한땐 다시 안 본다 했었나. 허나 지금 우리 둘만 이 차 속에 어느덧 훌쩍 지나버린 고개. 비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릴 막지 말라. 우린 지금 빨라. 우릴 갈라놓던 속세 탈출하는 찰나. 우린 지금 아주 빨라. 난 너와 같은 차를 타고 난 너와 같은 곳을 보고 난 너와 같이 갔던 곳으로. 그곳은 천국일 거야. 정신없이 달려온 곳 동해안. 저 시원한 바닷소리가 곧 내 맘. 너 때문에 잠 못 자고 꼬박 샌밤. 손발을 다 합쳐도 못 샌다.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이제서야 밝히지만 내 주인은 너야. 기분 좋아 둘이 장도 봐. 밥은 내가 할게 쌀만 담궈놔. 피곤한지 너는 잠깐 자고 그 사이 나는 몰래 요리책을 파고 드디어 오붓하게 저녁 식사하고.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비와 바람도 세상과 사람도 우릴 막지 말라. 우린 이제 달라. 나 홀로 애태웠던 예전과는 달라. 우린 이제 많이 달라. 난 너와 같이 마주하고 난 너와 같이 살아 숨쉬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에서 여기가 천국인 거야. 너로 인해 힘들었던 나의 어제가 술안주로 변해버린 오늘이구나. 내 여자구나. 이제 안 보낸다 절대. 안겨봐 내 품에 포근해 소중해. 나중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오늘 하루 곱씹으며 행복하게
회사로 나중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오늘 하루 꼭 싶으면 나를 잊지 마로. 난 너와 같이 마주하고 난 너와 같이 살아 숨쉬고 난 너와 같이 같은 곳에서 여기가 천국인 거야. This is what my life is all about. It's all about you. 산초가 말한 대로 돈키호테는 자신에 대한 책이 출간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어보려고 카라스코 학사를 기다리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그러한 이야기가 책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죽은 적들의 피가 아직 그의 칼에서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의 고귀한 기사 행적이 인쇄되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을 벌써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니 말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돈키호테는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현자가 마법을 이용해 그 이야기들을 인쇄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만일 우호적인 현자라면 우리의 기사가 행한 업적을 강조하여 가장 위대한 편력 기사의 업적들 위에 올리기 위함일 것이고, 적대적인 현자라면 그 훌륭한 업적을 철저히 무너뜨려서 가장 비천한 종자가 행한 일 아래 두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함일 것이었다. 돈키호테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종자의 행적을 글로 남기는 법은 없지. 그러니 그 책이 실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편력 기사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호탕하고 격조 높으며 훌륭하고 고귀하고 진실한 것이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자 다소 위안이 되었지만 그 작가 이름에 시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무어인이고 또 무어인들은 하나같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며 몽상가들이어서 어떠한 진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작가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신중하지 못하게 다루어 둘시네아 델 토보소 공주의 정절을 훼손하고 흠집을 낼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리하여 산초와 카라스코는 이와 같은 온갖 잡다한 상상으로 뒤범벅이 된 그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돈키호테는 예의를 갖추어 카라스코를 맞이했다. 정말로 나의 이야기가 쓰여 있으며 그것을 쓴 자가 현명한 무어인이란 말이오? 카라스코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리. 지금까지 나리의 이야기는 1만 2천 권이나 인쇄되었으니 믿지 못하시겠다면 그 이야기가 인쇄된 곳인 포르투갈,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에 알아보십시오. 심지어 벨기에에 있는 암베레스에서도 나리의 이야기가 인쇄되고 있다고 하니 이제 나리의 이야기가 인쇄되지 않은 나라나 언어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덕이 있고 훌륭한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동안 인쇄되고 출판돼서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명성으로 회자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네,
돈키호테 가운데 제2편의 3장이었습니다. 야, 이 작가 세르반테스의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돈키호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이 세르반테스 참 귀여워요. 참 재밌어. 자기 책이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10,000권 넘게 인쇄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등장인물이. 참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1편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더니 작가의 자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나빠도 뭔가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책은 없다. 훌륭한 호메로스도 때때로 존다. 네, 이 장에 나오는 명언들이죠. 예. 뭔가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책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런 책은 절대로 사지 말아야 되겠다. 자, 주위의 걱정에도 출정을 준비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그렇죠. 돈키호테가 길을 떠나지 않고 이 집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거,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제일 먼저 둘시네아를 만나기 위해서 엘 토보소로 찾아가죠. 자, 이 다음 이야기는 서양 고전학자 김도훈 선생을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지요. 김범수와 박정현이 부릅니다. 사람, 사랑. 그대 나에게 다가오나요? 그대 이제 내 사람인가요? 내가 많이 머뭇거려도 가끔 힘에 겨워도 나를 지켜줄래요? 이제 내 사람이에요. 그대 마음 아픈 일이 생겨도 내 사랑 나의 사랑만으로 웃게 해줄 수 있죠. 이제 걱정 말아요. 내 사랑 나보다 더 소중한 너무 소중한 그대가 내게 기대 줄 수 있도록 지킬게요. 이 모습 아름다운 이 순간 사랑으로 우리 영원히 함께 언제까지나 함께 해요. 이제 내 곁에 있어요. 항상 맑은 날은 아니라 해도 내 사랑 나의 사랑만으로 웃게 해줄 수 있죠. 이제 걱정 말아요. 내 사랑 나보다 더 소중한 그대가 내게 기대
4월 12일 목요일 EBS 북카페 동키호테를 함께 읽어주실 서양 고전학자 김동훈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북카페에서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저희 북카페에 처음 찾아주셨습니다. 네, 별별 명언이라는 화제의 강의를 담은 책으로 많은 사랑을 담고 계신데 어떤 명언이 담겨 있나요? 네,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명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 너 자신을 알라, 시작이 반이다, 오,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 또는 뭐 까르페 디엠, 이러한 그 명언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요? 네, 원래 이전에 델포이 신전에 있었던 그러한 현판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인용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철학관 또는 인생관을 거기에 펼쳐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돈키호테를 함께 읽기 전에 북카페의 공식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전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마음으로 아끼는 고전 작품 속의 명대사, 정말 내가 이거는 명장면으로 꼽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 라틴 시인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목가지 부콜리카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거기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옴니아 윈키트 아모르, 이러한 명구가 있는데요. 네, 이것이 저는 좀 가장 그 감동적인 그러한 명구라고 생각됩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라틴어인가요? 네, 라틴어입니다. 오, 그러면 우리 김동훈 선생님은 라틴어도 하시고 그리스어도 하시고 네네. 대단합니다. 이 고전, 서양 고전을 하려면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어 알파벳 외우다가 말았어요. 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돈키호테 2편을 우리 김동훈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돈키호테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느낌이 전체적으로 어떠십니까? 네, 그 이전에는 이 원본이 번역돼 있는 책을 읽지 않고요. 네. 다른 책, 그 중역돼 있는 책을 읽었는데요. 네. 이번에 완역돼 있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네. 특히 여러 장면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이름이나 지명, 이러한 것이 조금씩 변형을 거치면서 마치 세르반테스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걸 새삼 느끼게 되어서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의 문화의 수준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느낍니다. 돈키호테 완역본이 네. 지금 거의 없어요. 네, 하나가 네.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가 더 있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박철 선생님 걸로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또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을 발견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쨌든 고전은 웬만하면 완역본으로 네, 네. 읽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돈키호테 함께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정을 시작하기 전에 돈키호테와 산초는 둘시네아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엘 토보소로 향합니다. 그동안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지도 편지를 전하지도 않았던 산초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걱정이죠. 돈키호테는 둘시네아를 만나서 축복을 전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의 앞에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산초 판사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산초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주인님은 툭하면 사물을 다른 것으로 보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 하는 광기를 부리지. 풍차를 거인이라고 하고 수도사들이 타고 온 노새를 낙타라고 하고 양떼를 적의 군대라 우기는 걸 봐도 미치광인 게 틀림없어.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지나가다 제일 먼저 만나는 시골 안악을 두고 둘시네아 공주님이라고 믿게 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듯 싶군. 주인님이 선뜻 믿지 않으시면은 내가 맹세코 그렇다고 우기면 되고
주인님이 맹세코 우기면 내가 또다시 우기면 돼. 산초 판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결국 돈키호테가 이 정도면 마을까지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시간이 흐르도록 늦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게다가 일이 잘 되려다 보니 마침 당나귀 등에 막 올라타려는데 엘토보소 쪽에서 산초가 있는 곳으로 당나귀를 탄 시골 안악 셋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산초는 시골 안악들을 보자마자 재빨리 주인인 돈키호테를 찾아 걸음을 되돌렸다. 주인을 찾아오니 돈키호테는 한숨을 몰아쉬며 갖가지 사랑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었다. 산초를 발견한 돈키호테가 말했다. 어찌 되었느냐, 산초야? 아, 좋다마다요. 주인님은 다른 일은 할 것 없으시고 그저 로신한테에게 박차를 가해 숲 밖으로 나가서 주인님을 만나시기 위해 다른 두 귀부인과 이리로 오고 계시는 둘신해야 될 토보소 공주님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오, 세상에, 지금 뭐라 했느냐, 산초야? 날 속이려는 것이냐? 거짓 기쁨으로 나의 진실한 슬픔을 누그러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 제가 뭐하러 주인님을 속이겠습니까? 금방 들통날 일을요. 얼른 박차를 가세요. 가보시면 그분의 지체에 알맞게 차려입으신 공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주님도 함께 오시는 귀부인들도 모두 황금처럼 찬란하시고 진주를 꿰어놓은 것 같으며 하나같이 다이아몬드 같고 루비 같으며 수십 담 수놓은 비단 같으십니다. 어서 가자, 산초야.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 대가로 향후 있을 최초의 모험에서 얻게 될 전리품 중 최고의 것을 내게 하사토록 하마.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두 사람은 숲 밖으로 나왔고 시골 안악 셋이 오는 게 보였다. 돈키호테는 저 멀리 엘 토보소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쳐다보았지만 시골 안악 셋 말고 보이는 게 없자 몹시 당혹스러워하며 산초에게 공주님 일행을 혹시 마을 어귀에 놓아두고 온 건 아닌지 물었다. 마을 어기라니요? 아니 주인님 눈은 목에 걸어두고 계신 겁니까? 바로 저기 한낮의 태양처럼 밝은 빛을 뿌리며 오고 계시는 여자분들이 안 보이신다뇨? 나귀 등에 올라탄 3명의 시골 안악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산초야.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가운데 2편의 10장을 김동훈 선생님과 저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어떻게 연기 좀 하실만 하신가요? 좀 어렵네요. 어색하고요.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돈키호테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는 둘도 없는 사이예요. 아주 명콤비예요. 돈키호테는 큰 키에 삐쩍 마른 이상주의자고 산초 판사는 땅딸보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런 합이 참 재밌습니다. 네, 이러한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통 상보적 존재로서 문학에서 등장합니다. 네, 이 돈키호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돈키호테의 이상주의적인 그 생각, 거기에 산초의 아주 실용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 생각이 어우러져서 네. 참 묘미가 있는 그러한 두 콤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돈키호테는 아무리 봐도 시골 아낙네인 여자를 보면서 멍하니 있는데 산초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돈키호테를 속입니다. 마법사의 장난으로 믿게 만드는데 근데 여기가 이 부분에서 보면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돈키호테가 속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 보통은 돈키호테가 더 이 몽상가이기 때문에 네. 좀 헛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헛것을 빨리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러자 이제 산초가 이 기지를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이 돈키호테에게 몽상적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 돈키호테 자신도 항상 이 마법사가 자신에게 뭔가 앙심을 품고 네네. 둘시네아 공주를 바라보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늘 아하. 이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아마 작용을 해서 네. 여기 이 아낙네들 특히 글에 보면은 생마늘 냄새가 막 났다라고 하는데 아, 예. 그걸 보고 아마 마법사가 둘시네아 공주에게 마법을 걸어서 이렇게 변신을 시켰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돈키호테가 이 마법사의 장난에 의해서 둘시네아가 변형됐다, 변신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죠. 사람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1편에서는 돈키호테가 속기도 잘 속고요. 또 먼저 자기가 헛것을 보고 하는데 2편에서는 조금씩 정신이 돌아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2편, 1편과 그 지어진 저작 시기가 한 10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예. 이 2편에서는 돈키호테가 대부분 현실은 현실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등장 인물들, 뭐 여기 산초뿐만 아니라 공작 부부도 나오는데요. 네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짜로 무엇인가 계속 보여주게 되면서 현실을 돈키호테는 현실로 보지만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환상을 보는 그러한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살짝 이제 성격이 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주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김동훈 선생님과 제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기사와 그의 종자를 만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토이의 노래 듣고 오죠. 인생은 아름다워. 그럴듯한 날들도 불안했던 날들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모니 잃어버린 순간도 잃어버린 인연도 아름다운 내 인생의 멜로디 Oh yeah. 올해부터 어릴 적 내 꿈이 단지 조금 뜨는 거였다면 지금의 내 직업은 파일럿. 오늘도 여유롭게 차트 위를 날아. 이제는 인기라는 뜬구름 어떻게 타고 노는지 좀 알아. It's not about boy anymore. 책임감을 가진 남자의 삶 여유와 맞바꾼 남자의 땀 성숙한 로맨스 넓은 남자의 마음 많이 잃어서 배웠어. 보내주는 법 더 많이 잃어서 배웠어. 보태주는 법 그렇게 얻었어. 내 불손함 혼내주는 법 But 위청거릴 때 손내주는 법 인생은 엎치락 숨막히는 레이싱 경험이 날 지켜주는 에어백이야. 생각 모두 위스키 시가 더 좋지만 아직도 좋아. 소주 한 잔의 시간 짜릿했던 순간 뜨거웠던 시간들 아찔했던 순간 짝대기 뿌린 미간으로 뜬 눈으로 방송했던 소주로 빈 속을 채웠던 이젠 추억이 돼 아주 삶아보이는 술잔 그럴듯한 날들도 불안했던 날들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모니 잃어버린 순간도 잃어버린 인연도 아름다운 내 인생의 멜로디 We don't have to go back. 부산스러운 삶 다이내믹 내 상태 침몰 전 타이타닉 성공의 징표는 money and fame 사랑했던 친구는 어쩌다 저기 됐니 쿵 all panic 무너졌고 다시 난 달팽이 억울한 눈물도 소주에 국물로 씻어내주는 사연이 생기고 많이 취해 있었고 화가 났었지 지금은 무뎌지거나 덮어놓거나 안주거리 누구에겐 천사 누구에겐 악당 예전보다 거칠고 복잡한 나 짝이지만 미지근한 건 싫어 don't wanna go back 상처 줬던 아팠던 기억 기억들 사랑했던 이별의 기억들 뜨는 눈으로 밤새 봤던 소주로 빈 속을 채웠던 웃으며 이젠 추억이 돼 아주 삼아 비워내는 술잔 뜨뜻한 날들도 불안했던 날들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모니 잃어버린 순간도 잃어버린 인연도 아름다운
궁금해진 내가 아닌가. I don't love all the days I'm given. 시간이 더 지날수록 선명해진 내 모습. 뜨거웠던 젊음도 가난했던 사랑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모니. 막막한 내 오늘도 알 수 없는 내일도 아름다운 내 인생에 수많은 그대로 결코 무심해진 내가 아닌가. 시간이 더 지날수록 아름다운 내 인생에. 멜로디. 이때 숲의 기사의 종자의 괴상한 코가 돈키호테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 역시도 산초 못지않게 깜짝 놀랐다. 그 코가 얼마나 컸던지 무슨 괴물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무슨 새로운 인간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주인이 결투를 위해 출발하는 것을 본 산초는 그 코가 큰 종자와 단둘이 남아있고 싶지가 않았다. 그 종자가 큰 코로 자기 코를 단 한 번 내리치기만 해도 싸움은 끝나버리고 그 타격이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땅바닥에 드러누워 버릴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초는 노신한테의 발걸이 가죽끈을 붙잡고 주인의 뒤를 따라갔다. 말을 다시 뒤로 돌릴 때가 되었을 때 산초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께 청이 있습니다. 결투를 위해서 말을 돌리기 전에 저를 저기 있는 코르크 나무 위에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거기에서라면 땅바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제 입맛대로 주인님이 저 기사와 벌일 늠름한 결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마치 네가 안전한 자리에서 투를 보기 위해 갈람대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 종자의 거대한 코를 보니 망연자실하고 너무 무서워서 감히 저놈과 함께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거라면 그럴 수 있다. 나 역시도 네가 아니었더라면 놀라 자빠졌을 거다. 그렇다면 이리 오너라. 네가 말하는 곳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마. 산초를 코르크 나무에 올려주려고 돈키호테가 멈춰 서 있는 동안 거울의 기사는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돈키호테도 똑같이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믿고는 결투를 알리는 나팔 소리나 다른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서 노신한테보다 더 날렵하지도 훌륭해 보이지도 않는 자신의 말에 고삐를 돌리고서 전속력이라 해봐야 보통 걸음의 속도로 적과 정면으로 대결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러다가 돈키호테가 산초가 나무에 오르는 것을 도와주는데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서 고삐를 멈추고 결투장의 중간에 멈춰 섰다. 더 이상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던 말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었다. 돈키호테는 그의 적이 이미 날듯이 달려오는 것처럼 보여서 노신한테 피골이 상접한 옆구리에 아주 강하게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말을 흥분시키자 단 한 번의 박차로 노신한테가 얼마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야기는 기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박차를 가해도 걸음을 좀 놀리는 데 불과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분노로 거울의 기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거울의 기사는 박차에 달린 금속 조각이 살에 박히도록 박차를 가했지만 달리다가 멈춰버린 말은 그 자리에서 단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돈키호테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 때문에 적이 어쩔 줄 몰라 하느라 창바지에 창을 꽂을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제대로 꽂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돈키호테는 적이 그런 궁지에 빠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안전하게 아무런 위험 없이 거울의 기사에게 달려가 엄청난 힘으로 충돌했고, 그러자 불쌍하게도 거울의 기사는 말 궁둥이로 굴러 땅에 떨어져 버렸다. 얼마나 세게 떨어졌는지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죽은 것만 같았다. 네, 김동원 선생님과 함께 돈키호테 2편의 제14장 읽어드렸습니다. 글쎄요, 거의 그 돈키호테가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스타일인데, 네, 뭐 그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가다가 로시나한테가 멈춰서 뭐 쓰러진다든지, 네, 공격을 못하고 뭐 맞는다든지. 근데 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수투성이라서 계속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 지는 모습만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에 이 숲의 기사와의 싸움에서는 이기는 경우가 나타나네요. 그러게요. 근데 숲의 기사의 종자의 코가 도대체 어땠길래 돈키호테와 산초가 저렇게 겁에 질렸을까요? 이 종자의 코가 너무 커서 이 코 참. 그림자로 그의 온몸이 가려질 정도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 코 중간이 구부러져 있고 음, 또 색깔은 가지처럼 검붉은색이었다가 또 사마귀가 가득 뒤덮여 있어서요. 어, 입 아래로 손가락 2개 길이만큼 늘어져 있어서 좀 사람들에게 무서운 두려움감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 뭘까요, 이거 도대체? 자, 어쨌든 돈키호테에게 도전한 이 숲의 기사가 중간에는 거울의 기사라고 묘사되어 있네요. 네, 투구를 쓰고 얼굴 가리개를 내려서 그 안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갑옷 위에 매우 고운 금실천으로 만든 연미복인지 외투인지를 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그 위로 작은 달 모양의 반짝이는 거울들이 박혀 있었는데 아하. 이것이 화려해 보였고요. 그래서 이 거울의 기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땅에 떨어진 거울의 기사의 투구를 벗기자 다름 아닌 카라스코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또 종자의 무시무시한 코도 가짜로 밝혀졌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카라스코는 산손이라고 이름이 명시돼 있죠. 예. 돈키호테가 편력 기사로 집을 나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제와 이발사가 모의를 하게 됩니다. 네네. 마침 그때 이 학사 공부를 하던 산손이 있었는데요. 이 산손 카라스코가 자신이 의견을 내죠. 기사로 가장을 해서 돈키호테와 싸워서 이기면은 그때 기사도 규율이 있으니까 집에 2년 동안 돈키호테에게 머무르도록 그렇게 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싸웠는데 싸움에서 지고 만 것이죠. 그렇죠. 이 일로 화가 난 카라스코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원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임재범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불빛만이 가득하니라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혜를 베풀어라.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만.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라. 원망 사지 않을 정도만. 꿈을 꾸되 탐내지 말고 여유롭지만 교만하지 말아라. 예, 뭐든 과하지 않게 적당히. 명로진의 논어 한마디였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BS 북카페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